근데 선전할 때 보면은 스플렌더나 이퀄 하나 넣는 게 설탕 3팩 정도 넣는 것과 비등하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스플렌더 하나 이걸 비교하려면은 설탕 한 박스를 갖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한 박스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3패키지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데요? 자, 봅니다. 진짜 이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단성분 내는 거 있죠? 그거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스플렌더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데? 하얀 거 나머지는 뭔데? 질문이 떠야지 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사카린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하얀 건 뭔데? 녹말가루고 포도당 가루입니다. 그러면 녹말가루와 포도당 가루가 칼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로리 있죠? 근데 패키지 뒤를 보면은 0칼로리라고 써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나? 여기 보면 0칼로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0칼로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됩니다. 설탕은 나쁘고 이건 괜찮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No, it's not. 칼로리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뇨병 환자는 스플렌더를 할 때마다 3개씩, 4개씩 넣어서 먹어요. 달다고. 근데 스플렌더는 쥐약이고 이꼴도 쥐약이에요. 선생님, 하이프로틴은 어떤 음식입니까? 하이프로틴은 별개 이름입니다. 그거는 딴 얘기고. 이거는 프로틴이 아니에요. 이거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스플렌더를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옵니다. 저는 스플렌더 있는 거 잘못 먹잖아요. 그럼 3일 동안 몸이 부어요. 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해요. 이 꼴을 먹게 되면은, 오래 먹게 되면은, 머리에 하이드로세팔러스라 그래가지고 물주머니가 생깁니다. 근데 음식, 그 만든 회사가 로비를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막 대표적으로. 근데 뒤지면 나와요. 정보가. 쥐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커피인데 가잖아요. 그러면 꼭 누가 스플렌더나 이퀄 그런 거를 싸놔요. 위에서 드시라고. 그러면 미리 가서 전체 쓰레기를 다 버려요. 무조건 버립니다. 왜? 기억 먹으려면 설탕 먹지. 칼로리 똑같은데. 그래가 그걸 한 1년 정도 했더니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커피 살 때 밀크는 괜찮아요? 밀크랑 저거는 별개 일이니까는 딴 얘기니까 그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커피에 이퀄하고 밀크하고 같이 커피 마실 때 꼭 같이 넣잖아요. 아니요? 왜 넣어요? 왜 같이 넣어요? 아 근데 밀크만 커피만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밀크 그리고 스윗도 같이 넣어요. 밀크 넣는 건 자기 기분상에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밀크는 그렇게 안 나빠요? 드라이 밀크. 아,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드라이 밀크는 또 그건 별개 일이고, 그거는 하이드로지네이드 패티예요. 그러니까 별개 일이에요. 그거는 밀크라고 허옇지만 그건 밀크 아닙니다. 자. 근데 또 함에 착각을 주는 게 꼭 예쁜 모델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우리 이쁜 효리가 나쁜 거 먹게 할까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혼돈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해요. 에이, 설마 나는 아직 아니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레코그니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 디텍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미트 해야 되고, 그게 다 있어요. 어크날리지먼트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재밌게 들어갈게요. 한국 분들은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야, 입이 텁텁하고 그러는데 과일 좀 갖고 와라. 텁텁한데 과일 좀 먹자. 그래가지고 하면 제일 맛있는 건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요즘 배철이니까 배에다가 포도에다가 주무시게 드십니다. 근데 그걸 또 미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한다면 꼭 디저트를 먹어요. 엄청 달아요. 자,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드릴게요? 해 떨어지면은, 특히 암 환자들은 해 떨어지면 과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아, 과일도요? 과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해 떨어지면은. 과일도가 아니고 해 떨어지면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정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키위 한쪽, 파파야 한쪽으로 끝내세요. 키위가 저기 나쁘는데 누가 나쁘대요? 저기 너무 그거를 많이 먹으면 당을 너무 썩.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소고기. 에이,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건 다, 에이, 알아요. 근데 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모르고 만드는 얘기고 아닙니다. 해 떨어져서 해 떠 있을 때 과일은 드셔야지 돼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아침에 먹는 건 금사과고 점심때 먹는 건 음사과고 저녁에 먹으면 독사과라고. 그게 말이 돼요. 과일은 아침에 많이 먹고 해 떨어지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자, 환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암 환자들이 전화를 많이 도와달라 그래. 한 번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분인데 말기 암 환자래요. 그 의사가 길어봤자 4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랬대요. 근데 선생님이 좋은 비법이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서 식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예, 제 식단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현미밥, 어떤 데 죽을 써가지고 딱 하고, 전복죽, 뭐 이런 식 딱 하고, 거기다가 미역국, 그 다음에, 브로콜리 삶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김치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점심 때는 또, 현미밥 이렇게 한 거에다가 고등어 장조림 한쪽, 그 다음에 고등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채 조금, 샐러드 조금 해서 그것도 또 드레싱도 또 가게에서 파는 거 아니고 식초와 간장만 섞어가지고 한 거 이렇게 먹고요. 저녁 때는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먹고 암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무척 건강식이에요. 제 순간적으로 혼돈이 왔어요. 야, 이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 말기라는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가슴이 축 나가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완전히 막다른 걸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뭔가 자꾸 먹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말이 끊깁니다. 씹을 때 말이 끊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식단을 주셨는데 전화하시면서 혹시 무슨 씹고 계세요? 음식 드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과일 드시는데? 신토부리. 철마다 가장 최고의 과일을 갖다가 먹습니다. 신토부리가 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십니까? 제일 달고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신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당분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과일을 먹으려면은 맛있고 달콤한 거 먹어야지 왜 맛없는 신 걸 먹습니까? 딱 그래요. 얼마쯤 그러니까 과일을 드십니까? 아침부터 눈 뜨면은 자기 전까지 과일을 먹는데요. 옆에 놓고 살아요.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암 말기가 되셨는지. 바로 지금 드시는 과일이 암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놓기 전에는 절대로 암에서 해방을 못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이러던 분이 네가 뭔데 나한테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목소리가 변해. 괴물 목소리로. 아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 주치의야.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 그래. 의사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떤 의사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암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듣더니 그러니까 당신 내 음식을 해준 사람이 안식교인인데 그 안식교인들은 음식 어떻게 잘 먹는 줄 알아? 과일을 먹는 걸 막는 게 말이 돼?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야. 생각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고 필요해도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서 가르쳐드리는데 화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전화는 지가 걸어놓고 큰 소리는 지가 치고 욕 잔뜩 해놓고 전화 끊으면은 근데 그래요. 몇 달 있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못 삽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에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키우는데 여기 탄수화물 말씀하셨는데 탄수화물을 먹건 밀가루 음식을 먹건 과일을 먹건 과당이건 뭐 녹말가루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돼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포도당 우리가 세포가 씁니다. 근데 우리 세포만 쓰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써요.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풀어드릴게요. 먹지 말라는 이유 예. 과일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다스리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마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인드. 스피릿, 마인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리는 건 육체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육체적인 것만 잘 다스려도 암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은 뿅 해가지고 암이 낫는 사람들도 있고, 의학계도 인정을 해요. 근데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암 걸린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암 환자가 도와달래요. 갔더니 구역 식구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모아놓고서는 이거 여러분 나눠드리는 요거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정리돼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듣는데 저쪽에서 꼭 어느 한 분이 시커먼 남자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우성성거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 저분이 남편인갑다. 근데 그때 마음에 드는 게 암을 다스리려면은 왜냐면 그분은 집사님이고 구역 모임을 했고 식구들 모였으니까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린 거 보니까 마인드예요. 그러면 아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생겨들어가지고 남편 되시는 거 오십시오. 옆에 앉으세요. 이건 쭈삐쭈삐 와서 앉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어요. 암을 고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있는 걸 푸십시오.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거 뭔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했더니 여성분이 딱 앉다가 딱 하는데 칼날이 쫙 날아가는데 비수가 남자가 이래요. 그때 딱 보이는 게 남자분은 얼굴이 시커매요. 골프를 쳐가지고. 여성분은 세탁 사는 집입니다. 햇빛을 못 봐가지고 백지장까지 하얘요. 이분한테 그게 걸린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면 이 남자분이 내기 골프 있죠? 그게 달인이에요. 그게 걸렸던 거예요. 못 푸셨어요. 자궁암인데 그래서 엄청 고생하다가 지금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걸로 알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과 다 푸셔야지 돼요. 그게 암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딴 질병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풀어줘도 그냥 다 그냥 낫는 사람들 많아요. 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시간도 많이 갔지만은, 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있어요. 아까 드렸지만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 좋은 거를 막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실천이 안 옮깁니다. 하라고 가르치면은, 지 맘대로 가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나눠드렸는데 혜택을 못 보니면 나중에 소문 들려가지고 누구 그래가지고 고생하다 죽었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몸을 못 가눠요. 그래가지고
고심고심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건 한 10개 있으면 한두 개밖에 아닙니다. 나머지는 섬세하게 제가 가르쳐드려요. 근데 그거는 제가 관련을 해야 돼요. 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그걸 가르쳐드려요. 그거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절을 해드립니다. 하셔야지 돼요. 그거를 안일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암을 떨쳐버리고 진짜 무척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옛날에는 꼭 말기 된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기밥하고 기밥한 사람들 와요. 일주일만 살다 죽는데요. 한 달도 못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왔으니까 도와드려요. 그러면 급하니까 쫓아합니다. 근데 다 돌아가세요. 근데 한 달 산다고 했던 사람이 6개월 살고 3개월 산다고 하는 사람이 1년 살고 일주일 살기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달 살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왔을 때 벌써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방사선 치료하고 온몸에 있는 면역 기관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의사가 병원이 기법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안 바꿔 그대로 놔둬도 1년, 2년, 3년 몸은 괴로워도 근데 괜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다고 하다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죽어요. 화나죠. 돈 쓰고 다 쓰고 집은 나날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접을 내다가 또 찾아오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가르치다 보니까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근데 컴밋을 하시면은 분명히 낫습니다. 6개월 안에 효과 봐요. 암 환자, 당뇨 환자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컴밋을 하셔야지 돼요. Make a commitment, it works. 그러니까 저만 혼자만 커밋먼트 해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거 전체 흐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인업 하신 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해봤자 제 기운만 나가요.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딱 해가지고 했더니 그런데요. 얘기해 줄랬는데 안 할랍니다. 왜?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있죠? 쓰세요. 왜냐? 90%는 안 할 거거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던져도 전화하고 쫓아오더라. 난 그 사람만 도와줄 거야. 내가 왜 고생하는데? 그러고 가요. 근데 진짜 10%, 15%는 쫓아가 살기 위해서 시킨 대로 해. 그럼 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그래도 세세하게 안 가르쳐드려도 어느 정도 가르쳐드리고 하니까는 우선 숨 쉬는 것부터만 하셔도 엄청난 혜택을 보실 거는 제가 개런티 합니다. 자, 암제패 성전 억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전체 구조로는 암세포가 선호하는 환경이 있어요. 첫째가 산성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몸이 굉장히 산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산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이게 대학 교수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은데 산성체질을 이 친구들은 지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는 식품 영양학과 교수가 된지 모르겠어요. 피 검사해가지고 산성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피 검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해가지고 어느 교수가 뭐 음식은 이건 산성이 이건 알칼리가 막 떠들어가지고 하도 그걸 떠들길래 아는 척 하길래 아니 왜 고기는 왜 산성이고 야채는 알칼리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좀 얘기해주라.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고기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pH를 재면은 산성으로 나오고 야채를 태워가지고 pH를 재니까 알칼리로 나오더라. 이거는 창피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피를 재는 거는 리트머스 페이퍼 있죠? 아니면은 그 기계 있죠? 이거
재는 거, 실험실에 쓰는 거, 그거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거를 소변 가지고 재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이게 개몽이 돼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좀 옛날보다 많은데, 되게 학생 가른 교수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오 마이 갓.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전화도 안 해요. 창피해가지고. 이제 통화하고 합니다. 자. 산성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암세포도.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은 포도당,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 포도당이, 그러니까 소화돼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당을 사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요. 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숨쉬는 내쉬는 거 있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제로로 가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포도당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포도당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바로 나오기 전 단계인 젖산에서 멈춰요. 젖산. 신김치 뭐 굉장히 시잖아요. 신맛이 젖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젖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으로 젖산을 내보내요. 젖산이 나오면서 몸 그 근처가 산성화되면은 정상세포는 작동을 못해요. 경직돼 버립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갖다가 쓰지를 못해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아파요. 그죠? 근육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젖산이 근육에 박혀 있어가지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암 환자가 행동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조금 움직이다 아파가지고. 그거는 암세포들이 젖산을 뿜어가지고 그거 몸의 세포들 운동하지 못하도록 경직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직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 거고. 젖산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정상세포는 포도당을 더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 먹어서는 포도당 다 누가 쓰죠? 암세포가 쓰지요. 그럼 자기는 성장을 잘해요. 그리고 젖산을 더 많이 내보내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점점 더 작동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암 환자는 먹기만 하다가 암세포만 키우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주요 원인이 설탕이고 탄수화물이고 밀가루예요. 그래서 암 발병률과 설탕 섭취율이 그래프가 같습니다. 거기에 췌장도 포함이 돼요. 얘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소 좋아합니다. 암 환자도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아프도록 또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뭐냐하면 암세포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정상세포도 산소가 필요해서 살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산소가 있어야지만 삽니다. 근데 암세포가 쓰는 산소는 포도당에서 갖다가 쓰는 산소지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하지 못하도록 몸을 경직시켜버려요. 조금 움직여도 아프게 만들고, 핑계가 거리를 만들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암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당분의 식사를 하게 합니다. 뭐 당연히 설탕은 들어가겠지만, 탄수화물 밀가루에다가 또 단 과일도 거기 들어갑니다. 아까 암 환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이것도 괜찮고 이거 다 괜찮아요. 여기서 무너진 분이에요. 저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거기에 설탕,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햄버거를 좋아했어요. 미국에 와서 할 때 빅맥 하나 먹으면 야 이게 미국의 맛이로구나. 빅맥. 근데 옛날에는 콜라를 먹을 때 돈을 주고 먹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스몰은 $5분, 오전, 미디움은 $45, 라지는 $75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리필을 하려면은 또 돈 주고 먹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프리 리필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죠. 프리 리필. 그러면 햄버거 집에 가서 빅먹어 먹습니다. 그것도 또 방부제 많고 뭐 많은 거로 먹어요. 그것도 맛있게 먹어요. 그것도 햄버거는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요. 네. 잘 넘어가니까. 예. 콜라 안 먹으면 스프라이트 아니에요. 콜라랑 먹어야 돼. 그것도 코카콜라. 저는 코카콜라예요. 펩시콜라도 아니야. 그래야지 돼요. 근데 요즘에 딱 먹고 나오려는데 이것 봐라. 맞아. 옛날에 돈 얼마나 썼는데 이게 프리리필이야. 한 번 또 딱 담아가지고 먹습니다. 얼마나 크지? 예.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문제가 어딨냐면 햄버거에다가 콜라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면역기관의 60%가 4시간 동안 셧다운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기관의 60%가 4시간 동안 셧다운을 해요. 그럼 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피에스타죠. 암세포들이나 병균한테는. 자,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얼굴만 기억을 하고. 뭘 하냐면,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슈퍼 사이즈 미. 뭐냐면은, 헐리우드 감독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대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주연으로 쓰고 아침, 점심, 저녁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스낵, 저녁. 그리고 먹었어요. 그거 3개월을 했어요. 그 영화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멋있게 생기던 친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3개월 안에. 개인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what happened to you?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영화 찍고도 영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유명해졌어요.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몇 달 전에 공포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일생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대요. 절대로 하지 않았어야 될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했는데 그거예요. 그 영화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 찍느라고 석 달 동안 먹은 것 때문에 온갖 성인병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걸 헤어나지 못해요. 왜냐? 그냥 메디컬 거기 가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약 먹고 그렇게 해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운동해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으면 고칠 수 있어요. 개런티. 근데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친구 고생하는 걸 써먹을 수 있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써먹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콜라, 설탕,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그거 했어요. stupid.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합니다. 암 환자가 죽기 전에는 몸이 굉장히 산성으로 변해요.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간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콩팥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면은 몸이 까맣게 변해요. 그러면은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가지고 주사를 합니다. 몇 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몇 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앞에 놓고 손잡고 안타까워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해지는지. 이거는 보는 앞에서 사람이 죽어요. 1초 변한 게 보여요. 오 마이 갓. 손잡고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 말로 표현 안 돼요. 근데 그 짓 한 놈이 제 매제예요. 얼마나 그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NC에서 뻥뻥 날리고 콘에 뻥뻥 날리게 해가지고 10년 됐죠. 세계 WHO에서 앞으로 다음 몇십 년 동안 세계 암 학계를 이끌어갈 사람을 7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예요. 30대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연대 나왔어요. 엄청난 친구입니다. 제 매제예요. 근데 항암제 개발하는, 그러니까 연구하는 애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자식이 얘 얘기할 때 제가 좀 말이 좀 거칠어져.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안 죽어도 애가 죽어가지고. 근데 암에 걸렸어요. 제가 방법을 가지고 야 와서 이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유명하고 나도 똑같은 일을 했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 너도 얘기해 주지 않았니? 이 방법을 해봐라. 그랬더니 형이 하는 게 뭔데? 형이 하는 거는 기본 사이언스야. 나는 고첨단의 사이언스라는 사람이야. 거기 공부했더니 이거 아니야. 형 하는 거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던 애예요. 근데 똑같이 그래요. 야 새끼야 이렇게 해봐. 했는데 안 됐잖아. 해봐. 형이 아는 게 뭔데? 이래요. 근데 죽었어. 안 죽어도 되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었어.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암 전문의와 과학자들은 다 왔다 갔어요. 못 살렸어요. 무슨 암인데요? 네? 암은 무슨 암? NK셀 림포마. 코에 오는 거였습니다. 림포마? 예. NK셀 림포마였어요. 코에 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꾼데 얘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니 꿈속에서 진짜 막 두드려 패주다가 깼어요. 흥분해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림포마는 그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주워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또 종류가 따로 있고 어디 종류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지 다스리느냐? 수술을 해도 항암제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전이를 얘기했죠. 아까 전이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기관을 고갈시켜버렸기 때문에 opportunistic cancer이 우리 몸에서 어쨌든 맨날 생긴 세포가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캔서 풀인데 어느 세월에 띄어내고 이마치 뜯었는 데서 세포 거기 가서 자랍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면역기관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opportunistic한 암세포가 중간에 자라는데 설명할 도리가 없고 뭔가 자기네가 잘못한 걸 정당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이고 뭐고 떠드는 거지. It does not work that way. 그건 사이언스예요. 근데 걔네들 말은 사이언스 아니에요. 억지지. 돈 벌기 위한. 의사들은 째야지 돈 벌고 약 처방해야지 돈 법니다. I don't care. 그게 화나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어요. 고생하다가. 이건 화나.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채식 위주 식단을 하는 거고요. 버섯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시즘 클로레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엄청 잘 들어요. 이런 거 하셔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근데 한국 사람 참 이상해. 안 걸렸다가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고 수술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채식주의자가 돼요. That's just stupid. stupid이에요. 항암 치료 들어가면 고기 먹어야 돼요. 기력이 폐쇄하면은 항암 치료하면서 못 싸웁니다. 집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세요. 한국 분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정이 약해지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면역기관 죽어서 그래요. 고기랑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말이 안 돼요. 고기 드셔야지 돼요. 항암 치료하기 시작했으면 많이 잘 드셔야지 돼요. 그것도 기름 쪽쪽 빼고 좋게. 기름기는 빼고.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근데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최고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몸이 알칼리로 변하면은 암세포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를 해요. 근데 어떻게 알칼리를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막 달리기 하라고 그거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호흡하는 운동을 하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 환자들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움인데 이래요.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폐렴 환자예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말도 못해요. 안타까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폐렴 환자인데 병원에서도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에이?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말기니까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래도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도와드려? 또 옆에 있는 분도 아니고 봐줄 수도 없고 사정을 듣다가 그러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저거 염증 다스리는 알파실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거리에서 봐줄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운동하라 그랬더니 그래요. 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요. 누가 운동하러 밖에 나가야 된다 그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밖에 나가야지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화장실 어떻게 가시는데요? 누가 옆에 있으면 사람이 도와줘서 가고요. 도와줄 사람 없으면 제가 벽 잡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화장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시간이 누워있고 기침만 합니다. 오케이. 누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랬나요? 운동하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벽 잡고 화장실 가듯이 할 수 있는 날 가장 많이 걸으십시오. 벽 잡고 방을 두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럼 살까요? 저거 좀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고 저거 아침 저녁 두 알씩 먹으면서 그래서 음식 잘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음식에 뿌려가지고 드십시오. 어쨌든 몸에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원인 해명해야 되니까 하신 거예요. 그거 드시면서 심호흡 운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달 후에 전화가 와요. 박사님 목소리가 달라요. 못 알아봤어요. 예, 어떻게 도와드릴까?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됐는데요? 괜찮으세요? 제가 요즘에 바깥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걸어서 병원까지 계단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전화였어요. 오 마이 갓. 됩니다. 죽을 사람 살아요. 그분이 한 것처럼 알파실 시킨 대로 드셨고 그 다음에 호흡방기 할 거 없어요. 제가 호흡방기 해드릴 게 없었기 때문에 암 환자는 아니죠. 폐렴 환자였어요. 살았어요. 쉬운 것 같아도 실천에 옮겨야지만 혜택을 봅니다. 유산소 운동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분 식사를 하셔야지 돼요. 흰쌀밥, 국수빵, 단과일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미밥, 그 다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야 되는데 야채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설탕을 안 써도 꼭꼭 씹으면 우리 몸속에는 에밀레이즈라는 그 효소가 침에서 나와가지고 단맛을 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도 씹으면은 달아요. 샐러리도 꼭 씹으면 달아요.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배워야지 돼요. 그럼 현미밥을 하면은 저는 건강해서 현미밥을 항상 먹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드시냐면 현미밥 다 해가지고 압력밥솥에 나가서 팍팍 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압력솥에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압력솥에 사게 되면은 그거는 돈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미는 그냥 먹으면은 소화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변으로 그냥 한번 현미밥 그냥 시킨 대로 먹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알알 그대로 송송송 다 나오지. 아니에요. 현미밥은 발화시켜서 드셔야지 돼요. 발화 현미를 드셔야지 돼요. 그러면 마켓에서 팔거든요. 근데 비싸요. 왜 발화 현미를 사서 먹습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만식하게. 그렇죠? 네. 그럼 한 5개 사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밥 만들어 먹을 양의 현미를 집어넣고 물을 채웁니다. 한꺼번에 5개 만드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 3, 4일 동안 냉장고에 넣었다가 발화를 시켜요. 그럼 3, 4일 정도 지나면은
발화돼가지고 꼭지가 이렇게 뿅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거를 물에 씻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발화한 그 물까지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찌린내 나고 먹는 거 아니에요. 독소가 나와서. 그건 버리고, 신선한 물에 헹궈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이 부드러워지게 됐기 때문에 밥을 만들면 굉장히 쫄깃쫄깃하면 아니, 쫄깃쫄깃하지 않습니다. 약간 푸석푸석하면 비슷하면서 아주 밥이 맛있게 돼요. 고소한 맛 그대로 있으면서 소화가 다 돼요.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게 현미밥 드시는 방법입니다. 괜히 그냥 압력밥솥에 그냥 1시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드시면. 익어도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를 못 해요. 그래서 발화현미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암을 다스리는 길에 들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기 환자나 초기 환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됩니다. 프로틴이 전혀 없는. 예? 여기 프로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썼기 때문에 프로틴을 안 넣는 거죠. 그럼 우리 육체에는 프로틴이. 드셔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프로틴 먹을 때, 제가 잡아보세요. 예, 프로틴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게 전체 식단은 아닙니다. 이거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만 적은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기 많이 먹었다고 암 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없어요. 암 걸리고 다스리고 그 성인을 다스리는 거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 선생님 잠깐 쉬려고. 예. 차가워서. 예. 40분 끝나신다고 그래서. 예, 이제 다 끝났는데, 찾아야겠는데, 예.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미시간까지 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주는 트리트먼트 아니지만 제 동료가 주는 트리트먼트를 하나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거는 뭐 약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트리트먼트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면역기관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화시켜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필요하신 분은 커밋을 하세요. 그리고 시킨 대로 하시면 6개월 안에 분명히 암 다스리고 당뇨도 다스리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성인병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저 뒤에는 여기 김영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예. 과일이요. 예. 키위는 안 답니다. 키위와 파파야. 그리고 과일을 단 거 드시고 싶으면은 아침에 드세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과당과 모든 것을 우리가 하루 살면서 행동하면서 다 써버릴 수 있을 때. 예, 아침에 좀 괜찮습니다. 예. 뉴질랜드에서 마누카 꿀 그게 좋다. 99보 100보예요. 설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기예요.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암 환자라고 하고 걱정되시면 안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당뇨에도 먹으면 안 돼. 예, 당뇨도 왜 드십니까? 달달하더라. 아니에요. 그럼 꿀 종류는 당뇨에는 먹으면 안 돼. 예, 아닙니다. 수량은 괜찮다고 또. 예, 근데 그거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량이 많아지니까 끊으세요. 암 환자는 전혀 꿀도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드시지 마세요. 유기농. 죄송합니다. 유기농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만든 효소를 만들 때 예. 설탕이나 꿀 예,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그 효모가 작용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분해를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도 되는 겁니까? 뭐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근데 그걸 과하시면 안 돼요. 암 걸리는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은 편식이 심하고
과식이 있고 그게 심해요. 자기는 아니라 그래도 다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스리는 거 하면은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마스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눈 뜨고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적어 보내주셔야 돼요. 언제 무엇을 먹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를 아침 물 마시고 껌 씹고 사탕 먹은 것까지 다 적어 보내주셔야지 돼요. 며칠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조절해 드린 다음에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일 매주 정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조절해 나가면은 6개월 안에 쇼부를 봅니다. 근데 암 환자들은요. 예. 체질적으로 어떤 예. 사람은 그러니까 프레시한 그 스타브를 먹었을 때 예. 그게 그냥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그냥 다 배설이 된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익힌 야채를 먹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죠.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몸이 신체가 변해서 그래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암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척먹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피를 잘 타고 그래서 아까 예. 구강 걸리신 분 얘기처럼 예. 옷을 여름에도 두 분은 두껍게 입으셨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런 것처럼 암 환자들 굉장히 몸이 춥거든요. 예. 왜냐면 에너지가 암세포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에너지가 없어서.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움직이는 거 에너지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정상세포가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에너지 다 가져가 버리는데 몸이 어떻게 뜨거워지고 어떻게 삽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그럼 보완하려면 지금 그렇게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고 예. 에너지를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하여튼 정기적으로 맞춰서 드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그러니까 프로바이오릭 아시죠? 프로바이오릭. 뭐 요즘에 먹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저기 요거트에 나오는 것들. 근데 그거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아무 때나 요거트 드세요. 소용없어요. 그래요? 그럼 뭐 그것도 먹는 때가 있고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거를 어떻게 요구르트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요구르트 프로바이오릭 해가지고. 썩어지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약도 있어요. 예. 약을 먹는 게 나은가요? 그럼? 여러 가지 그거 하나까지는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 해 뜨면은 프로바이오릭을 요거트 드시면 안 됩니다. 별 소용 없어요. 음식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 알약 있죠? 예. 그것도 살아있고 좋은 거를 드셔야지 되는데 대중이 살 수 있는 건 거의 다 죽은 것들이에요. 사장님 이거 뭐가 들었어요? 살아있는 걸 찾아가지고 저는 이제 마련해 수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하니까는 하는데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 한 모금 마시고 그거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장까지 가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야지만 돼요. 근데 음식이야 먹고 뭐 요거트 먹고 어쩌고 입에서는 좋아도 그거 아닙니다. 효과도 없네. 이따까지 먹어도 이 속에서 요구르트 예, 먹는데. 예,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어떻게 먹고 언제 먹고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저는 제가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있고 그걸 알아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유통기간이 어떤지, 어떻게 유통된 건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걸 제가 몰라요. 그걸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가 해가지고 만들어드리는 게 비싸게 파는 건 아닙니다. 평균은 가격 같아요. 그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건 프레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침부터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지 돼요. 여기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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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날로 먹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또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가 또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효과를 보세요. 특히 장암, 대장암이 가려진 분들이 있죠? 시킨 대로 하면은 금방금방 정리가 됩니다. 예?
저는 날로 먹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저는 날로 먹는 거를 권장을 해요. 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장이 정리가 돼가지고 정리되면 가스 안 생깁니다. 예. 예. 다른 효과가 없어요. 예. 안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생 먹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거 먹었을 때 가스가 많이 차가는 거는 유산균과 이게는 장에 있는 그 기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먹으면서 그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정상화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비빔밥에다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먹으려고 하지만은 어디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막 받고 하게 되면은 집에 오게 되면은 이게 소화기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제가 먹는 스무디가 있어요. 이거 항암 스무디랑 거의 비슷한데 해가지고 먹습니다. 먹으면은 하루 지나면은 정상화돼요. 거기 스무디에 뭐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 말이 쉽게 채식이 쉽다면요. 그 먹는 채식의 양이 사실 참 어렵거든요. 예, 그걸 제가 가르쳐드려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예, 그런 이제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쉽게 하는 방법을. 그 대신 그거 하기 전에 식사하신 거 제가 다 봐야 돼요. 사진 찍어 보낼 수도 있고, 또 기록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왜냐하면 식단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분이 암이 걸렸고 왜 고생하는지 나타납니다. 자, 실제로 또 들어야 돼.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거. 전화가 와가지고 도와달래요. 위암 환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근데 남편 되시는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위암이야, 여성분이.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식단에서 물어보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분데 암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처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더니 그냥 대강대강 나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듣는데. 근데 제가 이게 그래서 어디 태생입니까? 예. 저는 강원도 태생이고 저는 전라도 태생인데 젓갈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걸렸네. 젓갈 좋아하세요? 오케이. 무슨 젓갈 좋아하십니까? 제가 젓갈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젓갈 가지고 편식한 기억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인가 한국에서 식구 누구가 갈치젓을 담아다 줬대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세끼 갈치젓을 다 먹었대요. 그거를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너무 맛있어서. 그게 위암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헬리코박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를 보게 되면은 위 점액이 있고 위 구성하는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점액이 있고 점액을 통해 가지고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은 엄청나게 센 산이에요. 염산이에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위산을 만든 세포까지 손상을 입어서 위는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점액을 생성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면서 위액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 김치 먹어가지고 위암 걸렸는 줄 알고 음식 나눠 먹어서 위암 걸렸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젓갈을 만들려면은 엄청 소금을 많이 넣는데 짜요. 그렇죠? 맨살에 젓갈을 쏘면은 얘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왜? 삼투압 현상에 의해 가지고 몸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우리 스킨도 그러는데 젓갈을 먹습니다. 근데 밥과 꼭꼭 씹어가지고 곱게 먹으면 괜찮은데 맛있다 보면은 젓갈 덩어리를 그냥 먹습니다. 소금 덩어리를 농축된 거를 그게 딱 달라붙어요 위벽에. 그러면은 위벽이 딱 봤을 때 이거는
해가지고 그때부터 물을 막 뽑아냅니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금기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막 뽑아내는데 문제가 여기 생겨요. 물을 막 뽑아버리게 되면은 점액과 그거를 보호막으로 가지고 있던 게 느슨해져요. 씻혀버렸기 때문에 물이 나와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살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산 문제 아닙니다. 아직은. 거기에 헬리코박터가 달라붙어요. 맨살이거든요. 그것도 속살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서부터 성장을 시작해요. 근데 면역기관이 좋으면 그 웬만하든지 다스리고 다 하는데 스트레스 일하다 보면 팍팍 받잖아요. 세탁소 하고 뭐라 해도. 그러면서 또 하면 또 음식을 떼려고 음식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부위가 커지면서 헬리코박터가 점점 크게 성장을 하면서 부위를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위장 장애, 위궤양, 위염 하면서 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어.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군요. 했더니 그 딱 들마다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굴빛이 갑자기 파고들어지면서 깨달음이 오신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단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염과 위암 고치려면은 파프리카 매운 걸 먹으라고 그래요. 고추를. 매운 거 문제가 아니거든요. 매운 거는 우리 입이 매운 거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이건 매운 거 잘 몰라요. 특별한 신경 예민한 사람 중에는 매운 거 모릅니다. 다 중화돼가지고 탁탁 나가는 게 되면 별 상관없어요. 그 헬리코박터를 그러면 치료하면 괜찮아요? 헬리콥터 치료하면 괜찮으냐? 위암으로 돼가지고 세포가 변질된 거는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있는 사람들은 치료제를 주는데 그거를 굉장히 먹는 세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먹지 마는 게 치료제요. 예. 항생제를 줍니다. 항생제가 뭐죠? 살아있는 거를 죽이는 게 항생제예요. against 살아있는 생명을. 항생제예요. 방부제와 항생제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생제 잘못 먹으면은 우리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요. 그런 분들은 특히 프로바이오틱 좋은 거 먹으면서 회복시켜주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수록 아프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마이신. 항생제 아니에요. 웬만하면 감기 걸려도 마이신. 뭐 하면 마이신 마시니까 소화기관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고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 나니까 증상이 완화가 되고 정상화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먹어요. 그거는 롱터로 봤을 때 자살행위입니다. 자기 학대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헬리코박터 그거 치료약 먹고 나서 위산염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먹고 저기 하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돈 벌으니까. 나서 처음으로 위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소화기관이 얼마나 망가지는데. 마이 갓. 그거 병원에 가면 위 내시경 하면 꼭 줘요 한국 사람. 거의 다 내시경 하는 위 내시경 하면 항상 그게 있다 그래. 근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에요. 그거는. 보더라고요. 약도 일주일 한통 줘요. 굉장히 많아. 그 맛도 없고 막 어떤 거는 보면 구역질하고 그렇죠. 안 먹어도 되는 거를. 그거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또 돼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하고 그 항암 치료하는 도중에 벌써 면역기관이 많이 손상이 입고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기부하지 않고 말기 사형 선고 얼마까지밖에 못 씁니다. 받지 않았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죠. 암은 다스려야 된다고. 다스려야지 됩니다. 아무나 다스릴 수 있어요. 말기라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6개월 살고 편안하게 살다 갔으면은 의사보다 더 잘한 거죠? 돈 많이 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뵀는데요. 예. 그분이 그 유방암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항암치료를 받으시고 굉장히 마르셨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그 출연하신 분 얘기가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발병 나고 8년이나 살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예, 아니죠. 살아야지 죽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8년이나 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말장난이죠. 네,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이건 항암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은 그렇게 아니죠. 왜냐면 사람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하나님 불러가시려면은 아무 때나 불러가세요. 그거는 꼭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암에 관해서 죽는 사람을 했을 때는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6개월을 살고 3개월을 살고 또 오래 그것도 편안하게 고통 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있는 친구가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6개월 더 살기 위해서 100만 불 쓴 거는 그 사람 선택입니다. 그거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요즘 의학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대답이 나오거든요. 화나는 거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시킨 대로 하신 분 돈 그렇게 안 썼어요. 6개월 더 샀는데 액수라 돈 쓴 거 아무리 기껏 해봤자 한 몇천 불 더 썼을까? 왜냐하면 스페셜 트리트먼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비행기 타고 운전해가지고 가스값 들고 그거 계산해서지. 그때는 이런 거 했을 때 저 프로그램 하고 가르쳐주는 것 때문에 돈 번 거 일전 한 번 없습니다. 일전 한 번 없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대장암 알기였거든요. 예. 28cm나 떨어졌어요. 어이구. 그런데 치료하고 예. 음식 같은 거 아주 저도 아주 정밀한 것을 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만약에 도시에서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예, 도시였으면 예. 아무리 돈을 가지고 좋은 공기를 사 마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난 산속으로 되었어요. 예. 1년에 6개월씩 산에 가서 나 혼자서 한국에 와서 살았어요. 예.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금 발견해서 10년이 넘었고 수술해서 이제 5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암을 치료돼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말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초캐 먹고 버섯 따 먹고 그러면서 예, 공기 마시고 6개월 했더니 완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자, 산에 올라가서 산을 탑니다. 심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이러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라면 싸갑니까? 현미밥 싸갑니다. 거기다가 미원 조미료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거기다가 몸을 알칼리를 만들어진 버섯 따 먹죠. 버섯 끓여 먹지요. 약초 패 먹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알칼리를 편하고 좋은 산소 마시고 독소 뽑아내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저는 과학적으로 다 할 수도 있어요. 증명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산에 올라갔더니 어느 계룡산에 올라가면 뭐 산세가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장기간 동안 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했더니, 박사님 하시는 프로그램이 이상구 박사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 그 이상구 박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소문들은 몇 가지 들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엔돌핀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제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제가 정부에서 얻어맞고 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를 써봤더니 돼요.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혜택을 봤어요. 실패한 거 아직 한 번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 하나. 시킨 대로 했을 때. 근데 어떤 분 돌아가신 분 있어요. 진짜. 벌진 사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안타까워요. 가르쳐 드렸어요. 전화로 막 열심히 가르쳤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킨 대로 하면 이제 저한테 이게 몇 가지 오더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거니까. 오더를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나요? 수소문을 해봤더니 살아계세요. 며칠 전에 맥도날드에서 봤대요. 아니, 맥도날드이 왜 나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몇 번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유, 박사님이세요? 예.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아프지요?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아프지. 그랬더니 시킨 대로 한대요. 여러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자기가 귀에 듣고 좋은 것만 하고, 중요한 건 안 한 거예요. 돌아가셔야죠. 후회 없어요. 왜 아프니?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아프지. 사람들이 그래요. 어우, 답답해. 시킨 대로 하면 납니다. 체중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면 죽어요. 제 거 하는 대로 하면은 체중 줍니다. 근데 몸이 탄탄해져요. 탄탄해집니다. 자기 정상 체중을 예. 꼭 유지해야 돼. 줄어들면 죽는 그러니까 마르고 어쩌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회복합니다. 안 먹으면 열심히 먹어요. 먹어야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또 질문. 피어의 솔루션이 뭔가요? 시즘 클로라이드 그래가지고 화학용품이에요. 약품이에요. 약품이에요. 근데 서플리먼트 같은 건 안 서플먼트 아닙니다. 근데 저거는 한 달 이상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걸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알칼리로 됐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돼요. 근데 그거를 조절해서 시킨 대로 먹지 않게 되면은 몸에 있는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희생이 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능을 봅니다. 예. 안 유용합니다. 시킨 대로는 절대 안 유용합니다. 근데 만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역력을 갖다가요, 약으로 예. 이게 강화시킨다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폴리스 같은 거는 뭐, 에이. 천연 항생이 되고, 면역력을 길러준다 그러는데, 효과 없는 거예요? 밤에 아니. 식품이 하나도 없어요. 상품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좋다고 혼자만. 아닙니다. 아니, 에키스. 또 면역력을 홍삼 액. 길러준다고. 예, 말은 하는데, 굉장히 이걸로 강조하는 홍삼 에키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홍삼에 대해서는,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삼 있죠? 비싸게 파는 거, 몇천 불씩 파는 거. 그거를 개발한 친구는 죽었어요. 서울대 교수인데, 허은 교수라고. 친구인데 죽었어요. 그것도 간 질환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애틀에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야, 네 얼굴 왜 그러냐? 문제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출장만 오면은 소화가 음식이 안 맞아서 그래서 당신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간 검사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해야지 뭐 하는데 결국은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죽었어.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그 친구 한 게 선삼이에요. 선삼 효능 중에 하나가 간 강화해요. 지가 먹고 낫지? 바보야?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건 누가 집어가지고, 같은 과 있는 사람 집어가지고, 제품해가지고, 해가지고 투자받아 팔기 시작한 게 선삼이에요. 그 얘기, 나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얘기만 나오면은 막 화가 나요.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삼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삼에 없는, 홍삼에 없는, 뭐에 없는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과학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게 과학이에요. 선삼 얘기 광고하는 거 보세요. 무에서 유가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거
그거를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집 맞고 왜냐면 인생 장사하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저를 놔주지를 않아요. 제 시간이 없어요. 이리 끌고 저리 깔고. 그런데 또 제가 가게 되면은 저를 통해서 뭔가 인증받기 위해서, 인돌스 받기 위해서 막 부탁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막 대접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거든. 한국에서 버섯 많이 나옵니다. 그죠? 버섯이 많이 나와요. 버섯이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을 알칼리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면역기관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강화시켜주는데 조금 작용을 합니다. 조금. 자, 그게 작용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제 유명하신 버섯계 대가이신 선생님이 계세요. 한국에 갔는데 그분이 내가 하는 연구가 이런 건데 하면서 저한테 인도에서 받고 저도 버섯 연구를 했으니까 하고 싶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맞춰서 대답해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드려서 선생님 솔직하게 대답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학교 공부하는 건데 제가 한국 사람 잘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부담되는 얘기 하지 맙시다. 제 대답 먼저 아시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그렇지. 내가 그래서 당신 좋아해. 여기 끊어요. 아니거든요. 영지목과 낳는다고 성분 거기에 있는 거 거기는 효능 성분이 있어서 낳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상황버섯 효능 성분이 있어서 낳는다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차가버섯 먹고 효능 성분이 낳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있는 것들이 먹었을 때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주는데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회복해가지고 낫는 거지 거기 성분이 있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그 장사하려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알래스카 출장 갔다 오면서, 거기 있는 분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차가버섯 먹어봤죠? 제가 버섯 연구할 때는 차가버섯이 생긴 게 하도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돌덩어리씩 딱딱하거든요. 꽃게를 가져가서 뜯어야 된다는데, 채집을 못 하겠어요. 학생들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애가는 관두자. 차가버섯이 뭔지 몰랐을 때예요. 그리고 다른 버섯, 상어버섯 다 채집해가지고 연구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전문이 성분을 뽑아서 구조를 밝히고 그거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효능을 찾아내는 게 제 항암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걸 했는데 안 나와요. 모든 버섯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차가버섯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차가버섯입니다 보여주는데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비싸던 차가버섯 제가 많이 보고 버린 거예요. 나머지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버섯 이거 하고 뜯어지는 것만 학생들 들어가서 채집해서 연구를 했지 그건 연구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연구는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몇 개, 박사님, 이것만 해도 이게 1000브로치가 넘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관하고, 이게 다음에, 왜냐면 제가 미시간에 출장 가고 채집 가게 되면은, 자작나무 숲에 가거든요. 가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채집해서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하죠. 가져왔어요. 다른 효능성 뽑아가지고 하는 게 목표이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버섯은 좋은 거네요. 비타민 C, 잘하셨습니다. 언제 그 얘기가 나오나 했는데, 자, 저는 하루에 비타민 C를 1000mg짜리 12개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 먹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다 그게 업적으로 다 돼요? 업적으로 되고 안 되는 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남는 건 배설되잖아. 예, 남는 거는 배설돼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이렇게 먹습니다. 암 환자도 먹어도. 암 환자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 비타민 D는 암 환자들이 D도 드시대요. 드세요. 비타민 D3는 꼭 먹어야 되죠. 예, 근데 겨울에는 꼭 드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건 그렇게 드십시오. 근데 왜 12개씩? 예, 왜 이렇게 먹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는 활성산소가 나와요. 예.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가지고 비타민C도 많이 요하고, 또 강의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또 그 빨리 소모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변의 색깔과 냄새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보강하면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서 하게 되면 그게 정상화가 되는 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는 프로바이오틱 있죠? 그게 밸런스가 쉽게 깨지지를 않아요. 이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먹으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비타민C가 조절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어요. 아닌 사람은 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예,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액은 강산입니다. 염산이에요. 비타민C가 들어가면은 알칼리예요. 중화시켜줍니다. 산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식초가 입에 시죠? 속에 들어가면은 중화시켜줘요. 알칼리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입에 시다가 다 식초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위산이 몸을 산소로 만드는 정도의 위산이 아니죠. 시키면은 끝나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속이 쓰리고 막 비타민C 먹을 때 그거는 위가 상해 있어서 그래요. 예. 근데 멀티바이타민을 먹어야 될까요? 멀티바이타민 뭐가 좋을까요? 그거는 저는 권장하는 게 3, 4일에 하나씩 드십시오. 3, 4일에 하나씩. 예. 왜냐면 에브리데이는 필요 없고, 왜냐하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꼭 항상 필요한 비타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타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은 되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음식 골고루 먹고 하는 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비타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몸이 쪄들어요. 그러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어떤 분은 비타민을 많이 먹어가지고 암세포를 못 따질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세서.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바이타민C를 하루에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이거 예. 간에 부담이 안 오죠? 안 옵니다. 비타민C는 안 괜찮습니다. 비타민C도 괜찮고 비타민 D도 괜찮아요. 근데 비타민C도 예. 어떤 그렇지. 자, 예. 아주 재밌는 거 나옵니다. 자, 대답 드릴게요. 자, 비타민C는 대부분이 감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딸기에서 뽑았던지 오렌지에서 뽑았던지 감자에서 뽑았던지 비타민C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비타민C는 자연에서 뽑았기 때문에 내추럴이라서 몇 배가 세고 강하고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없어요. 자, 비타민C를 오렌지에서 뽑은 비타민C, 감자에서 발효시켜가지고 뽑은 건지, 옥수수에서 뽑았는지, 뭐 사과에서 뽑았는지 비교해가지고 놓고 당신 애널라이즈 하세요. 어디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했을 때 그거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세계의 학계를 뒤엎는 사람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D하고요, 비타민 D3하고 뭐. 비타민 D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게 비타민 3예요. D3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3 드세요. 그거 다 요즘은 그렇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전혀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살아있는 뭐 비타민 C, 뭐 올게닉 유기농 비타민 C 뭐 그렇게 돈을 낭비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게 코스코에서 코스코 브랜드, 커클랜드 브랜드 많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 사서 그거 먹어요. 싼데 비타민C는 비타민C니까. 그리고 또 저 집사람한테는 퓨어 비타민C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그거 먹으라 그래요. 레몬 아니고 그냥 퓨어 비타민C가 있어요. 하얀 가루. 그거 먹으라 그냥 줘요. 이렇게 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비타민C를 드시려면은 씹어 드셔야지 돼요. 근데 그냥 씹어 먹으면 엄청 신 거야, 이게. 막 그냥 그래요. 그 먹는 방법. 오렌지 주스 한 컵이 아니고 조금 따라가지고 한 모금을 입에 물고 비타민C 선화를 입에 넣고 깨물어서 삼키고 그럼 절대 안 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모금 요만큼 입에 물고 헹궈가지고 삼키면 끝나요. 아니 추업을 아닌 건데. 난 추어볼 먹어야 돼요. 추어볼에는 스플렌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렌지 주스 그게 당근이잖아요. 당분이죠. 그러니까 한 모금을 먹는 거죠. 한 컵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거 먹기 위해서는 한 모금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해봤자 맞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한 컵을 이렇게 마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